아는 기자, 아자 민주당 출입하는 김유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국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일단요 차례차례 살펴보죠. 두 표가 가른 거예요. 네, 오늘 찬성 149표였습니다. 두 표만 덜 나왔어도 147표 부결이었는데 결국 두 표가 결과를 가른 셈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 1차 체포동의안 때랑 비교해 봤는데요. 이탈표 규모는 비슷한데 접극성이 달랐습니다. 표를 보시면 1차 표결 땐 찬성이 139표였는데 오늘 2차 표결에선 149표로 10표 더 많아졌습니다. 반면 1차 표결 땐 기권과 무효표가 20표였는데 오늘은 10표로 10표가 줄었습니다. 늘어난 10표랑 줄어든 10표가 물론 같은 의원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1차 때 기권과 무효표를 던진 소극적인 반란표 10표 정도가 오늘 2차 표결에선 찬성표, 즉 적극적인 반란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 즉 오늘 본회의에 오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가 직접 와서 반대표를 던졌다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진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기류를 알았기 때문에 오지 않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금 김 기자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기류를 알았기 때문에 오지 않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렇다면 지도부는 예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가결이 됐을 수도 있다는 걸? 네, 지도부에선 예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대놓고 부결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낸 점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요. 앞서 지도부는 비명계를 자극하지 않겠다며 당론 부결도 하지 않고 의원총회도 자제해왔습니다. 그런데 비명계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걸 의식이라도 한 듯 이재명 대표가 부결 메시지를 어제 띄웠고요. 오늘은 원내대표가 이 대표로부터 당내 통합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라며 의원들에게 부결해주자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부결 메시지를 띄운 것만으로도 이미 기류는 가결로 쏠려 있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요. 왜 비명계들은 자, 박강원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이 방탄 아니면 분열을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그럼 방탄 대신 왜 분열을 선택한 겁니까? 네, 당이 갈라질 수도 있었는데 분열을 선택한 이유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총선까지 6개월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의원들 한 명 한 명이 이제 더 이상은 시간을 끌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강성 지지층들 압박도 부작용으로 작용했는데요. 표결을 앞두고 오늘 강성 지지층들은 국회를 포위하며 비명계 의원들을 압박했습니다. 팬덤 정치 폐해가 매번 지적은 됐지만 이재명 대표 항상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는데요. 한 비명계 의원은 이미 수박으로 낙인이 찍혀서 반대표를 던진다 해도 강성 지지자들은 찬성표를 던졌을 거라고 나를 공격할 거다라고 털어놨습니다. 끝으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너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번에 부결시켜준다 해도 검찰이 또 다른 혐의들로 수사를 할 거라는 불안감이 작용한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20일 넘게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고 본인은 하는데 그 효과는 지금 하나도 없었던 겁니까? 네, 하나도 없었다고 보기는 힘든데요. 단식 초반에는 분명히 중도층 일부 의원들 마음을 움직였고 기류도 달라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접촉한 한 중도층 의원도 원래 가결표를 던진다고 했다가 단식 이후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 의원은 인간이기 때문에 차마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 와중에 가결표를 던질 수는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중도 성향 의원들 일부를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었겠지만 대세 흐름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한 중도 성향 의원은 고민의 이유가 당의 분열이긴 해도 단식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인간적인 안쓰러움은 느끼지만 표결로 연결되진 않을 거라고 털어놨습니다. 자, 민주당이 혼란의 소용돌이로 지금 빠져들고 있거든요. 김유빈 기자는 아직 가지 말고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